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시간 경제 02까지 여러분에게 화작 독해 문제에 대한 가이드 영상을 줬죠. 오늘은 다른 종류의 글을 한번 해볼 건데, 지금 선생님이 여태까지 가르쳐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단어의 뜻을 제대로 아는 친구가 많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읽어도, 지문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한 번이라도 찾아보고 검색을 해보고 아, 대략 이런 뜻이구나라고 찾아봐야 여러분이 공부가 된다는 점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그럼 이제 오늘은 빠작 중에서 이제 오늘은 새로운 종류 과학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어요. 이제 경제랑 스타일이 좀 다른 거는 경제는 아, 대략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구나 정도로 알면 되는데 이제 과학은 실험 준비물, 뭐, 이게 지금 지문을 선생님이 봤더니 실험 준비물, 뭐, 실험 단계, 실험 방법, 실험 결과 이런 것들을 나열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문제 풀 때 조금 난해할 수 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뒷배경도 새로 깔고, 그다음에 저번에는 다른 그림판으로 여러분하고 수업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삼성 갤럭시 무기이기 때문에 노트를 사용해서 삼성 노트를 사용해서 여러분하고 수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학 01 땡 기억 폭발 실험을 읽고 하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죠? 1단계 다시 되새김해 봅시다. 조건 반복 숙달입니다. 뭐라고요? 반복 숙달. 1단계 뭐였죠? 훑어읽기. 훑어읽기에 대해 뭐가 꼭 필요하다고 그랬죠? 단어, 모르는 단어를 찾아본다. 네? 모르는 단어를 찾아서 공부해야 됩니다. 2단계 뭐였죠? 정독. 정독하면서 중심 문자. 중심 문자 찾고 기억하죠? 중심 문장이 없을 수도 있다. 특히나 지금 오늘 같이 하는 수업에서는 중심 문장이 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문장을 나타낼 수 있는 특정 단어 또는 핵심 단어 또는 중심 단어를 찾아서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훈련이 필요해요. 중심 낱말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 3단계 뭐였죠? 요약하기. 네, 그래서 요약을 방금처럼 중심 문장이 나오면 지문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기 때문에 요약하기 단계를 거쳐야 된다. 3학년 때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4단계는 풀이 계속 이 네 가지가 반복된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지문을 읽고 시작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확대하겠습니다. 자, 총 몇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1, 2, 3, 4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기억, 폭발 실험, 1. 화산 이란. 네. 이란,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 앞 단어를 뭐죠? 설명해 주는 단어. 즉, 정의를 내리는 또는 예, 화산의 뜻을 알려주는 문장이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화산이란 지하 깊은 곳에서 생겨난 뭐가? 마그마가, 이렇게 땅 속에 있는 마그마가 벌어진 지각. 우리 이제 아직 모르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엄청 두꺼운 땅의 판을 뜻하는 게 지각이고요. 그 지각 위에 여러분이 살고 있는 뭐가 있다? 지표가 있습니다. 지표, 땅. 여러분이 생각하는 흙이 있죠. 그래서 몇십 킬로미터, 짧게는 뭐 십몇 킬로, 몇십 킬로미터, 더 깊게는 선생님이 정확하게 모르지만 더 깊게는 몇십, 백 킬로까지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지각판이 있는데 이 지각판에서 마그마가 이 틈을 통해서 뭐 하는 것이다? 올라오는 지표 밖, 이 땅 밖으로 흘러나오면서 용암이나 크고 작은 바위 파편들의 분출로 만들어진 산이다. 그래서 흘러나와서
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얘의 이름은 마그마가 아니라 용암으로 바뀌어요. 우리 반 친구들한테도 얘기해 줬는데 선생님 왜 마그마는 영어 같고 용암은 한자예요? 라고 얘기하는데 표현할 단어가 용암은 있지만 마그마는 없었기 때문에 마그마는 외래어로 계속 쓰게 되고 용암은 한자로 바꿔서 기존에 우리 동양에서 쓸 수 있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용한 거예요. 자, 용암 뭐죠? 여러분, 라바죠, 라바. 라바로 분출된다. 자, 그다음 화산의 정의가 쭉 나오죠. 화산 활동을 직접 눈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당연히 어렵죠. 화산 폭발하면 엄청난 피해가 있으니까 거기 그 자리에 있으면 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렵지만 간단한 준비물만 있으면 실험을 통해 화산 폭발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그럼 일문단은 중심 문장이 뭘까요? 중심 문장은 보통 이제 우리 반 친구들 보니까 이게 중심 문장이라고 했죠.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화산의 정의. 선생님이 이제 좀 이따 요약해서 쓰겠지만 화산의 정의. 그다음 그 뒤에 문장은 뒤에 문단들은 화산 폭발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보면 뭐가 나오죠? 가장 중요한 준비물. 그럼 이 문단 내용을 쓱 읽어보면 전 중심 문장이란 걸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탄산수 나트륨과 산성물질이다. 탄산수 나트륨으로는 과자와 빵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베이킹 소다를 준비한다.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전부 다 뭐에 대해서 나오냐? 뭐에 대해서 나올까요? 네, 그거 화산 폭발 실험에 대해서 준비물을 알려줍니다. 그럼 이 문단은 중심 문장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3단계 요약하기처럼 화산 폭발 실험을 위한 준비물을 소개하는 게 이 문단이에요.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씩 살펴볼게요. 가장 중요한 준비물은 탄산수 나트륨과 산성물질이 있어야 된다. 탄산수 나트륨은 베이킹소다를 주로 준비하고 산성물질은 세탁세제로 쓰이는 구연산이나 식초로 사용하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얘네 둘이 만나면 뭐가 발생한다?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고 이에 이런 준비물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3문단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3문단 좀 더 키워볼게요. 준비물이 모두 갖춰진다. 그럼 먼저 비커에 베이킹소다 2숟가락과 빨간 물감을 물에 넣고 유리막대로 잘 저어 녹인다. 자, 3문단 딱 보면 무슨 내용일까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3문단 내용은 이 실험의 이게 쓰지 않게 화산 폭발 실험의 방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화산 실험의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다시 보면 준비물이 모두 갖추어지면 먼저 비커에 베이킹소다 2숟가락과 빨간 물감을 물에 넣고 유리막대로 잘 저어 녹인다. 뭐 설명은 없지만 빨간 물감을 넣은 이유는 좀 더 관찰이 용이하도록 빨간 물감을 넣어서 관찰이 쉽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다른 비커에는 구연산 6숟가락을 물에 넣고 역시 물에 넣을 때 유리막대로 저어준다. 섞어도 되지만 따로따로 하는 이유는 반응이 확 일어나기 때문에 따로 분리해 놓고 액상화 해놓고 실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관 내에 시험관을 꼽은 후 베이킹소다를 탄 용액을 넣는다. 그리고 그 위에 식용유를 넣고 마지막으로 스포이트를 이용해 구연산을 녹인 용액을 떨어뜨린다라고 이렇게 지금 방식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그다음 넘어가면 4문단 하겠습니다. 베이킹 소다를 탄 용액에 베이킹 소다가 아까 뭐라 그랬죠? 네,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했어요. 구연산, 산성 물질을 구연산 이렇게 산이라고 붙은 거는 황산, 염산 이런 것처럼 산성을 띠는 용액에는 이제 산자를 붙이곤 합니다. 구연산을 녹인 용액을 떨어뜨리면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대요. 빨간색 방울이 아까 물감을 넣었다고 했죠. 마그마처럼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다시 내려간다. 이거를 관찰을 할 수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방울이 이산화탄소를 품고 있을 때는 밀도가 작아져서 이 지금 가지고 있는
식용유가 일종의 지표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식용유 아래에 있을 때 식용유가 누를 거 아니에요. 위에서 눌러지는 이제 중력 때문에 눌러져 있는데 안에 방울이 발생하면서 이산화탄소가 생기면 밀도가 작아져서 가벼워지겠죠. 밀도가 작아지면 같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얼마나 차지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니까 식용유 위로 가벼우니까 뜨는 원리. 떴다가 밀도가 작아지니까 누르림도 있고 올라갔다가 이산화탄소가 빠지면 밀도가 높아져 다시 안으로 내려갑니다. 화산 폭발도 이와 같은 뭐 때문에 생긴다? 밀도의 차이 때문에 생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땅속의 마그마도 주변 물질보다 뭐가 작아? 밀도가 작아서 지표 밖으로 올라오는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제 4문단에서 무슨 내용이 나오죠? 4문단에서는 화산 폭발 실험을 하면 어떤 원리로 어떤 원리죠? 밀도가 작아진 용액이 위로 온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것을 대표시 대표 실험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걸 말씀을 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산 폭발이 어떤 방식으로 생기느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1문단 화산이란 무엇이고 2문단 화산 폭발 실험의 방법, 준비물, 3문단 폭발 실험의 방법, 4문단 실험 결과 및 뭐죠? 이런 원리 때문에, 밀도라는 원리 때문에 생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 그럼 이제 3 정도까지 끝냈다고 치고, 우리는 이제 문제를 읽어봐야 됩니다. 지문 독해를 넘어가도록 하죠. 선생님이 여기서 무슨 얘기했죠? 네. 어떤 얘기했던지 기억하나요? 문제는 또 다시 한번 계속합니다. 반복해요. 문제 틀려도 돼요. 사실과 뭐죠? 추론. 두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이제 키워볼게요. 사실 질문과 추론 질문이 있다고 했어요. 사실 질문은 어떻게 찾는다? 지문에서 뭘 찾다? 답을 찾을 수 있다. 추론 질문은 뭐죠? 여러분의 기본 상식 또는 배경 지식에서 뭘 해야 된다? 지문의 내용을 쳐서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추측해서 답을 찾는 방식이에요. 그러면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이 글의 제목으로 어울리도록 기억에 들어가 알맞은 말을 쓰세요. 그러니까 아까 제목이었죠? 제목에 뭐가 들어갈 수 있을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제목에 쓰일 테니까 지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2번.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지문에서 찾는 내용이니까 2번 역시 사실 질문이다. 3번. 다음 중 화산 폭발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그러니까 알맞은 것과 알맞지 않은 것을 찾는 질문이기 때문에 3번 역시 사실 질문이다. 4번. 이 글을 읽고 니은이 뭐였죠? 니은 화산 폭발의 원리를 가장 알맞게 말한 친구.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지문을 읽고 이해한 바를 대입해서 문제를 찾으면 되죠. 역시 적용하기로 써 있지만 역시 이런 무슨 질문이다? 추론 질문이다. 자, 그럼 이 글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가 뭐였죠, 아까? 네. 화산이었죠, 그쵸? 그러니까 화산 폭발 실험입니다. 그래서 화산 폭발 실험. 그 다음에 이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모두 찾아 동그라미 해볼게요. 자, 화산의 의미. 의미가 무슨 뜻이죠? 뭐, 나에게 의미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화산 폭발의 뜻이 뭐냐? 화산 폭발의 뜻이 뭐냐? 확인해 본다면, 화산 폭발의 뜻 나오죠? 일문단에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서 쓰세요. 여기다. 일문단에 나왔죠. 화산 폭발의 위험성?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화살 방법 나왔죠. 가 3문단에 나왔던 것입니다. 화산 폭발이 대기에 미치는 영향? 이것도 역시 나오지 않았어요. 따라서 1번과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찾을 수 있는 곳에서 찾는 거예요. 3번. 다음 중 화산 폭발 실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면 됩니다. 정독을 했으니까 한번 찾아보죠. 중요한 준비물은 아까 뭐랬죠? 베이킹소다, 탄산수 나트륨과 산성 물질이다. 맞죠?
탄산수소 나트륨과 산성물질이 만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아까 나온다고 했죠. 섞은 용액을 부글부글 끓어오게 해주는 물질은 빨간 물감입니까? 아니죠. 무엇과 무엇이 만난다고 그랬죠? 네. 베이킹소다와 산성물질이 만나면 뭐가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여기서 얘기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4번.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답이. 3번 빨간색 방울이 위로 끓어온 이유는 이산화탄소. 그렇죠. 이산화탄소가 발생했기 때문에 밀도가 가벼워져서 위로 뜬다고 했어요. 5번. 간단한 준비물만 있다면 실험을 통해 화산 폭발의 원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여러분, 집에서 다 구할 수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가능하겠죠? 답은 3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추론 문제를 보도록 하죠. 이 글을 읽고 니은에 대해 가장 알맞게 말한 친구는 니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니은 화산 폭발의 원리입니다. 화산 폭발의 원리가 가장 알맞게 아까 화산 폭발의 원리 뭐였죠? 우선 뭐 때문에 지각 아래에 있는 틈으로 올라오긴 하지만 그 틈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해주는 게 뭐다? 밀도다, 밀도. 밀도가 가장 중요한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읽어볼게요. 뜨거워진 마그마가 지각을 벌어지게 해서 이미 벌어지게 한다고는 나오지 않았어요. 틈을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2번. 땅속에 마그마가 이산화탄소가 빠진다? 이산화탄소가 빠진다? 이 이산화탄소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이거는 아까 실험을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발생시켜서 일부러 밀도를 낮춘 거예요. 3번. 땅속의 마그마가 주변 물질로 밀도가 크다? 밀도가 크면 가라앉겠죠. 그죠? 따라서 크지 않습니다. 4번. 땅속의 마그마가 지각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지표 밖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사실 누르니까 올라오는 거는 맞지만 지각의 압력으로 견디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장소에서 화산이 발생하겠죠. 5번. 땅속의 마그마가 주변 밀도보다 작아서 지표 밖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네. 이게 가장 원리에 대해서는 가장 잘 설명한 것이에요. 사실 4번도 우리가 오류로 이렇게 답을 4번으로 쓸 수 있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다? 밀도, 땅속의 마그마 주변 밀도. 여기 나오죠? 땅속의 마그마도 주변 물질보다 밀도가 작아서 이걸 기반으로 답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시험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선생님이 하는 방식을 나중에는 선생님 하는 방식대로 안 해도 돼요. 하지만 천천히 계속 비슷하게 네, 하다 보면 속도가 빨라질 것이고 빨라지면 최초의 선생님 가이드에서 만들어준 영상처럼 문제를 먼저 읽고 지문을 속독하고 다시 문제 푸는 방식으로 넘어온다면 여러분도 원하는 문제풀이 스타일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자, 과학 01 오늘 설명 여기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과학 02 자석을 이용한 기억의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이드 영상을 해줄 테니까 과학이 또 끝나면 다른 유의 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해줄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참고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선생님 수업이 좋은 게 아니에요. 거기에 나오면 QR코드 볼까요? 잠깐만요. 여러 선생님의 자료를 찾아보는 게 좋은 거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여러분이 이게 보시는 것 같이 여기에 QR코드가 있어요. QR코드를 카메라로 찍으면 빠작에서 만든 이 회사에서 만든 선생님들이 강의하시는 영상을 볼 수 있어요. 그분들이 선생님보다 훨씬 더 전문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영상을 보고 친구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